한번 깎은 각막은 돌이킬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광고나 주변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꼭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좋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눈알람입니다. 얼마 전에 20대 환자분이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다른 병원에서는 각막이 얇아서 스마일 라식 절대 안 되고 라식만 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사실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검사 결과는 같은데 병원마다 이야기가 다르면 혼란스럽고 괜히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스마일 라식 진짜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어떻게 다른지부터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라식은 각막에 플랩이라고 하는 얇은 뚜껑을 만들어서 하는 수술인데요, 보통 플랩 두께가 한 100에서 12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 뚜껑을 살짝 들고 그 밑을 레이저로 깎은 다음에 다시 덮어주는 방식이죠. 수술 뒤에는 이 아래쪽 각막 두께가 최소 300 마이크로미터 이상 남아야 안전한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얇으면 눈이 불안정해지고 각막 확장증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한 이 한 번 들었던 각막 플랩이 완전히 붙지 않기 때문에 외상이나 강한 충격이 있는 경우는 다시 들리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라섹은 각막의 가장 바깥층인 상피세포를 라식보다 더 얇게 50에서 60 마이크로미터 정도 벗겨내고 레이저로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라식에 비해서는 이 살이 차올라야 되기 때문에 조금 회복이 느린 건 있지만 플랩을 만들지 않아서 조금 더 안전하고 라식이 불가능한 심한 근시에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일 라식은 라식이나 라섹처럼 각막의 실질부를 노출시키지 않고 플랩도 만들지 않고 절삭량을 레이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회 뜨듯이 얇게 한 다음에 아주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빼내는 최신 수술법입니다. 깎는 양이나 수술 후에 남는 각막 두께 기준은 과거의 라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플랩이 없기 때문에 보통 회복이 더 빠르고 수술 후 눈이 건조하거나 빛이 번쩍이는 불편함도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또한 기존의 라식, 라섹에서 사용하던 열 에너지를 이용한 엑시머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펨터처 레이저를 사용해서 각막 콘탁의 가능성도 훨씬 적어졌어요.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스마일 라식은 안 되고 라식만 된다고 말할까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장비 차이 때문입니다. 스마일 라식은 비주맥스라는 펨터처 레이저라는 특수 고가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아직 이 장비를 갖춘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비가 없는 병원에서는 아예 스마일 라식을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의학적으로는 무조건 안 된다 라기보다는 우리 병원엔 장비가 없어서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스마일 라식이 어려운 경우가 있긴 합니다.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각막이 너무 평평하거나 너무 둥글게 가파른 분들입니다. 너무 평평하면 레이저를 교정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너무 가파라서 이 스마일 라식하는 장비가 눈을 잡기에는 너무 뾰족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수술 중에 이 석션이 풀리거나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막 모양이 울퉁불퉁하거나 이 각막의 후면에 돌출이 있는 경우는 라섹이 조금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각막 형태를 같이 교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이미 라식이나 라섹을 하셨던 분이 근시퇴행이 생겨서 추가로 교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미 한번 수술한 눈에 다시 다른 방식의 재수술은 쉽지 않아서 보통은 예전 방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라섹으로 리터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각막 두께가 너무 얇은 경우인데요, 무조건 스마일 라식을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통 각막 두께가 500 마이크로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수술 후에도 아래쪽에 남는 잔여 각막이 280 마이크로미터 이상은 남아야 됩니다. 이 기준은 여러 임상 경험과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거고요, 수술로 얼마나 깎을지도 같이 따져야 하니까 꼭 전문의와 꼼꼼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이런 걸 일일이 다 기억하고 확인하기가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한 군데의 병원에서만 검사를 받아보지 말고 다른 병원에서도 한 번 더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안 된다는 의견을 들었을 때는 반드시 다른 병원에서도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의학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도 하지만 의사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입니다. 상담받을 때는 제 각막 두께가 정확히 몇 마이크로미터인지, 수술 후에 각막이 얼마나 남게 되는지, 이 방법만 되는 이유는 뭔지 등등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예약 전에 미리 병원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수술 장비가 있는지, 하는 수술의 종류가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비가 없으면 상담 자체가 제한될 수 있겠죠? 한번 깎은 각막은 돌이킬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광고나 주변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꼭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료 정보를 바탕으로 좋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눈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